연립방정식의 풀이. 자, 연립방정식이 뭐다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즉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이 두 개 있을 때 그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x, y의 값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연립방정식이 해를 구한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설명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정비례랑 관련해서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니? 올라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L1, 내려오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정비례는 연립방정식의 근이 무조건 어디니? 만나는 교점은 바로 0,0입니다. 왜냐? 정비례는 모든 직선이 어디를 지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정비례에서 어떤 숫자가 더해져 있어. 예를 들어 y는 2x가 아니라 2x 플러스 1 이렇게. 또는 y는 마이너스 3x가 아니라 마이너스 3x 예를 들어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2x 플러스 1은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3x는 내려가는데 원점에서 4칸 위인 4를 지나면서 내려가는 거야. 정비례식이 이제 변형되어서 우리는 즉 상수가 있는 1차식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때 이 바로 만나는 교점이 바로 뭐다?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이 교점이 되는 거야. 교점 해가. 이해됩니까? 우리는 이 교점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푼다?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일일이 다 표를 만들어서 찾아서 교점을 구했는데 이제는 어떤 연립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데 먼저 대입법부터 소개하면 대입법은 뭐냐면 하나는 x에 관한 식이 풀어져 있어. 우리가 관계식은 뭐라고 했니? x는으로 식을 정리할 수도 있고 y는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 물론 이 위에 있는 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 2y는 x 빼기 3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3 이렇게 y는으로 정리해서 이 y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즉 x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즉 두 개의 식을 연결시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고치면 분수가 등장하니까 귀찮아지잖아. 차라리 x로 식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x는 2y 플러스 3을 요 x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2만 분배법칙 해주게 괄호만 해주면 되는 거야. 넣을 때는. 그러면 두 식이 연결되면서 두 식이 동시에 가진 x, y를 찾는 식으로 바뀌는 거야. 즉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2 곱하기 2y 더하기 3은 는이 아니지. 뒤에 플러스 3y가 있으니까 플러스 3y까지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는 마이너스 1. 자, x가 y로 바뀌어서 x는 사라졌습니다. 2y 플러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식을 전개하면 2는 4y, 4y 하면 7y가 되고요. 이거 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을 하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y를 구하면 7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지. 이렇게 y값을 1차 방식처럼 구해버리고 구한 y를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항상 넣을 때는 괄호하고 생각하래지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x값은 1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답은 1, 마이너스 1이구나. 순상으로 지금 이렇게 적고 아니면 x는 1, y는 마이너스 1을 교점으로 하는구나. 둘이 같이 가지는 해가 되는구나. 라고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럼 대입법을 안 풀면 어떻게 푸는데? 이렇게 풀 수 있어. 모든 방정식을 항상 기본적으로 문자가 두 개니까 문자는 왼쪽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왼쪽으로 정리합니다. 이 연립방식을 풀어라. 대입법을 안 풀고 이제 푸는 방법은 가감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라고? 가감법. 더할까 뺄감. 더하거나 빼서 푸는 방법이야. 대입법이 뭐였지? x를 x 자리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x가 y로 바꿔지면서 y에 관한 문자식이 하나만 남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더라는 거야. 가감법의 핵심도 그거야.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골치 아파. 모르겠어. 그래서 한 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어떻게 죽여버리지? 더하거나 뺏어 죽인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문자의 하나를 지정을 해. 근데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개수를 같게 만들려면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이 1번식이고 이 식이 2번식인데 y를 없애고 싶으면 이거를 6y, 6y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 6으로 만든 다음에 더해줘야 돼. 근데 x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 2x니까 위에만 2x로 만들면 같은 애가 나타나잖아. 그리고 부호가 같을 때는 두 개를 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둘 다 곱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x만 바꾸는 게 편하니까 x를 없애자. 내가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1번식에 2x를 없애야 되니까 2x로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해서 세로 적는 거야. 그럼 새로운 식이 2x-4y는 6 이렇게 적힐 거고 이거 식을 1-라고 할게. 1식을 세로 적은 거 1 곱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변하지 않으니까 같았습니다. 자, 밑에 식은 그대로 적어 놓을게.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근데 2번 식이었어요. 자, 왜 우리가 위에 식에 1을 곱했지?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x, y 값을 구하려고. 자, 2x, 2x 부호가 같을 때는 두 식을 어떻게 하라고? 뺀다고 했습니다. 자, 뺄 때 조심해야 돼. 이 식은 2x 빼기 2x니까 0x니까 안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 y도 마이너스 4y 빼기 3y입니다. 이렇게 항상 분배법칙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y 빼기 3y니까 마이너스 7y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이꼴하고 자, 숫자가 오른쪽에 둘 다 있어야 돼. 어떤 식으로 그래?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데 그거를 막 빼고 있어. 반드시 오른쪽으로 정리하고 계산합니다. 그럼 계산은 6 빼기 1인 거야. 그럼 얼마인 거야? 7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7로 나누면 y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거의 값이 2가 되는데 2를 이항시켜주면 x의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x나 y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고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남은 문자를 하나 구해내고 그 문자가 x나 y든 하나가 나오면 원래 식에다 다시 넣어주면 나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푸는 방법이 가감법. x나 y를 통째로 대입시키는 방법은 대입법. 그래서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입법이 있고 가감법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다? 문자를 소거시키는 게 핵심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표현 안 하는데 등치법이라 해서 같게 두는 방법이야.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얘가 y는 x-1이고 y는 마이너스 x-3이야. 그럼 얘도 y고 얘도 y 아니니?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에 대입법인데 얘도 y고 얘도 y니까 이거 둘이 그냥 같다고 하자. 바로 같다고 해버리는 거야. 그럼 대입시키는 거랑 다를 바 없어. 그럼 x 빼기 1은 마이너스 x 빼기 3이니까 넘기면 2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x는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 여기다 딱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y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물론 답을 적을 때 순서상으로 적으라면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 x, y의 값을 적으라면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래서 바로 갖다 놓는 게 대입법, 등치법인데 그냥 대입법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이 y값을 이 y값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x에 관한 1차 방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문자만 남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문자를 두 개가 있는 채로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립 방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자, 대입법 한 방정식을 통째로 대입시켜서 풀었다. 이 경우는 뭐가 편하지? x를 통째로 x 자리에 집어넣으면 y에 관한 1차 방식이 되고 y가 나오면 x를 구하면 된다. 두 번째는 가감법을 이용하는 거야.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야. 왼쪽은 왼쪽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더하거나 뺀 거를 분배법칙 하면서 잘해야 돼.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자, 누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딱 보니까 x는 2x, 2y, 9y 뭐야? 둘 다 달라. 그럼 뭘 하랬지? 등치법으로, 가합법으로 이거를 만약에 x 논으로 고쳐서 넘겨서 2y 빼기 4를 x에다 넣고 풀어도 돼. 그러면 대입법이야. 근데 우리는 가감법으로 연습할 거야. 누구를 없앨까? 얘는 둘 다 18로 만들려면 둘 다 바꿔야 돼. 얘는 위에 것만 2x로 바꾸면 돼. 그래서 위에 식에다 바로 2를 곱해서 모든 항에다 다 2를 곱합니다. 오른쪽까지 다 2를 곱합니다. 그리고 식을 세로 적어줍니다. 2x 플러스 9y는 5. 자, 두 식을 2x, 2x는 부호 같으니까 빼서 없애야 되겠지. 자,
얘는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4y 빼기 9y니까 마이너스 13y가 되지. 등호해주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따라서 y는 1 나옵니다. y가 1 나왔으니까 y에 1을 딱 넣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다 플러스 1을 했으니까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xy 값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감법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복잡한 식은 뭐가 복잡하냐. 우리 옛날에 이제 다항식 다 다뤘습니다. 이미. 복잡하다는 거는 자 x가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흩어져 있지. 분배법칙 해서 식을 정리하라는 뜻이야. 이것도 분배법칙 해서 식을 정리 정도 하라는 뜻이야. 정리하고 나서 이제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자, 분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 양변에 최소공 배수를 곱하면 분모는 사라집니다. 이 경우는 통분이 아니야. 최소공 배수를 곱해서 등호가 있을 때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등호가 없는 식은 분모가 사라지면 안 돼. 통분을 해야 돼. 그거는 분모가 살아 있어야 돼. 등호가 있는 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어. 양변에 6을 곱하면 됩니다. 양변에 11을 곱하면 돼요. 대신에 반드시 괄호하고 11을 곱해야 되지. 여기도 반드시 11을 적으라고 했죠. 실수 안 하려면. 그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고쳐준 다음에 가감법이나 등치법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 0. 얼마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10을 곱해서 정수로 고쳐주고 식을 정리 정도는 항상 정리는 x, y 오른쪽의 숫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x, y 왼쪽 숫자 오른쪽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씁니다. 그 다음 이제 형태가 이상한 게 있어. 어떤 거냐면 2x 더하기 3y는 3x 빼기 2y는 3. 한마디로 세로로 안 있고 가로로 이렇게 세 개를 적어 놓는 그런 연립 방정식이 있어. 그럼 방법은 이거를 1번이라 하고 요거를 2번이라 했고 요거를 3번이라 했을 때 아무나 1번 하고 2번을 연립해도 되고 1번 하고 3번을 연립해도 되고 그 다음 2번하고 3번을 연립해도 되고 풀면 어차피 값이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방법을 아무나 연립하지 말고 잘 보면 여기가 숫자 아니니 숫자. 그럼 식을 쉽게 만들려면 이걸 두 개 갖다 놓으면 식이 이항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얘랑 얘랑 갖다 놓으면 어떠니? 그냥 바로 한 방에 정리됐잖아. 얘랑 얘랑 갖다 놓으면 어떠니? 바로 한 방에 정리 끝이잖아. 이항 안 시켜도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쉬워 보이는 거를 두 개를 각게 놓고 연립하는 거야. 그거를 세로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지. 2x 플러스 3y는 3. 3x 빼기 2y는 3.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립해서 풉니다. 연립 풀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니? 소거시켜야지. 누구 없을래? 2, 3, 4, 2 뭐야? 둘 다 어차피 바꿔야 돼. x를 없앨까? 6x로 만듭시다. 위에는 3을 곱했으니까 6x 더하기 9y는 3을 곱했으니까 9 항상 머릿속에 계속 머릿속으로 읽으면서 하는 거야. 내가 뭘 곱했는지를. 밑에는 2를 곱했으니까 6x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y 2를 곱했으니까 6 두 식을 빼야 x가 사라지겠네. 그럼 9y 빼기 4y니까 13y 9 빼기 6은 3이겠지. y는 얼마다? 13분의 3이 되겠지. 자, 분수로 나오면 좀 귀찮겠지.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고 근데 이거보다 뭐가 쉽겠니? 뭐 더 쉬운 게 있으면 밑에 식에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하면 아무데나 넣어도 돼. 그리고 이거 분수 계산해서 2로 나눠주면 x 나와 안 나와? 이거는 지금 푸는 문제가 아니라 모양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지는 않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모양을 즉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연립방정식의 푸는 방법의 마지막 단계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이 나와. 요거 우리가 아까 전에 미지수가 두 개인 즉 1차식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인데 조건이 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진다고 했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자연수 조건을 주면 해가 몇 가지로 정해진다고 했어. 근데 만약에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어. 그럼 얘가 둘 다 0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얘도 0이 되면 0x 더하기 0y는 0이 되면 xy는 아무나 돼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0이니까. 그 해가 모든 실수가 돼요. 즉 어떤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항상. 그럼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식을 아까 전에 보여줬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은요. 한마디로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리면 올라가는 직선이나 직선은 자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는데 올라가는 직선, 내려가는 직선, 수평한 직선, 수직한 직선, 직선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직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정비대 기울 비례 상수가 양수이고 그리고 어떤 절편이 어떤 있는 거야. 그 절편을 모르니까 일단 임시로 우리가 K라고 할게요. 또 내려가는 직선은 어떤 모양이겠니? 예를 들면 마이너스 3x처럼 정비례 상수가 음수고 절편도 있겠지. 이거를 우리가 L이라고 할게요. 자, 수평한 직선은 뭘까? 얘는 기울기가 0입니다. 그래서 0x이기 때문에 x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만약에 5면 5처럼 높이가 5인 모든 점들 그러니까 옆으로 높이가 5인 곳에 점을 찍어서 나야 하는 거야. 이 수평한 직선. 그래서 이거를 y는 숫자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는 나중에 뭐라 하냐면 y만 있다라고 해서 상수함수다, 상수인식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함수라는 표현을 나중에 씁니다. xy의 대형을 우리는 나중에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수직한 직선은 뭐가 되는데? 수직한 직선은 이게 특징이 이게 3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을 나열하면 이게 수직한 직선이야. 그럼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점은 3,0이고 이 점은 3,1이고 이 점은 3,2고 계속 올라가니까 다 바뀌어. y값이 내려가면 3, 마이너스 2고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 무한히 바뀌어.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 누구야? 모든 점에 무슨 좌표는 안 바뀌지? 그래서 이 식은 x는 3이라고 말을 하고 y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y는 아무 수나 다 되니까. 3,0.1, 3,0, 3, 마이너스 0.1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는 옆으로 수평한 애는 높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y는 숫자고 x의 영향을 받지 않아. 왜? x는 아무나 다 돼. 왜?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 봐. 0,5, 1,5, 1.2,5, 100,5, 마이너스 500,5, 마이너스 1000,5. 와, x는 아무나 되고 y는 다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로로 수평한 직선이나 세로로 수직한 직선은 식을 말할 때 x는 3, y는 5처럼 꼭 무슨 방정식의 근의 하나의 숫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즉 x에 관계없이 y는 5인 모든 점들 즉 높이가 5인 점들 다 찍은 거야. x는 아무나 되고 y는 5는 기억하세요. 높이가 보인 수평한 직선입니다. x는 3은 누구라고? 3의 높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한 직선입니다. 알겠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특수한 해라고 했잖아. 자, 질문을 이렇게 연립 방식을 딱 주고는 x는 3, y는 5. 다음 연립 방식을 풀으래. 이게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좌표 평면에서 3을 지나는 수직한 직선이지. 얘는 어떤 경우를 했어요? 5를 지나는 수평한 직선이지. 연립 방정식은 둘이 같이 가지는 점이지. 한마디로 뭐야? 그래서 바로 이 점의 좌표가 하나의 좌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 있고요. 또 이제 특수한 경우 볼까? 자, 하나는 y는 2x 플러스 3이야.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정비례를 위로 3칸 올린 거야. 근데 이번에는 하나는 얘랑 똑같은 정비례인데 4칸 내렸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겠지. 원점에서부터 4칸 내려갔으니까 정비례를 위아래로 평행이동 시켰어. 이걸 평행이동을 합니다. 자,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정비례 개수가 x의 개수가 갖고 우리가 y로 식을 정리했을 때 x의 개수가 바로 그를 나중에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어진 정도. 이 정비례 개수가 같은데 뒤에 거를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는데 이 평행이동된 정비례 평행이동된 이 숫자가 다르잖아. 그럼 그림이 평행하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연립 방식을 풀으라고 하면 답이 뭐가 되냐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답입니다. 알겠니? 그 다음 또 이거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는 y는 x 플러스 1인데 여기는 2y는 2x 플러스 2야.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2배 하면 어떻게 되니? 2배 하면 어떻게 되니? 밑에 거랑 어떻니?
똑같지? 그럼 가가법으로 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지? 0y는 0x 더하기 0이 나와. 자, 이거를 성립하는 xy는 누굴까요? 아무나 다 됩니다. 근데 진짜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그리면 y는 x 플러스 1은 y는 x인 정비례를 1 맞고 올린 거야. 맞지? 근데 이 식을 양변을 2로 나누면 어떻니? 이 식이랑 어떻니? 똑같지?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포개어져서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모든 실수가 아니라 무슨 뜻이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만 다 되는 거야. 자, 아까 전에 두 가지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구분하랬니? 모든 실수하고 xy 값이 무수히 많다하고 다릅니다. 모든 실수는 이 위에 있는 점은 이런 점은 아니잖아. 안 되잖아. 어디 있는 것만 되는 거야? 요 직선 위에 있는 것만 무수히 많은 거야. 즉 x가 0일 때 y는 1이고 x가 1일 때 2고 2,3, 3,4, 4,5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모든 실수라고 하면 아무나 다 돼야 되거든. 무수히 많다는 말과 모든 실수를 말한 구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경우는 이거야. 평행할 때는 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둘이 포개어지지. 이걸 뭐냐면 일치한다고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일치.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평행. 평행할 때는 연립방식이 해가 없는 거고 일치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수직으로 만나는 특수한 경우야. 알겠니? 근데 요 경우를 이제 연립방식으로 만들어 볼게. 자, 어떤 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2x 마이너스 y는 3. 그 다음에 여기에 x 4x를 할게. 4x 마이너스 2y는 1. 자, 다음 연립 방식의 해를 구하라 했어. 자, 나는 보자마자 바로 해가 없다네. 바로 알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 알아낼 수 있냐면 우리가 요 식을 뭘 보냐면 x 계수와 y 계수와 상수 계수의 비율을 보는 거야. 즉 비율을 보면 4분의 2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도 4분의 2랑 같은 수야. 그럼 xy 계수의 비율은 같은데 상수 계수의 비율은 그거는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x 계수와 y 계수의 비율이 같다는 말은 요거를 y는으로식을 정리했을 때 즉 x 앞에 있는 정비례 상수에 해당되는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리고 요게 틀리다는 거는 즉 y축과 만나는 점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요걸 식을 고쳐보면 y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위의 식은 y는 얘를 넘기면 2x 빼기 3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거를 y는으로 넘기면 2y인데 2로 나누면 y는 2x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즉 그림을 그리면 자 어떻니? 얘는 정비례를 올라가는 2x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를 밑으로 3칸 내린 거야. 여기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야. 얘는 밑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비례 상수가 같잖아. 기울기가 같잖아. 그래서 바로 이 x 개수의 비율이 기울기인 거야. 이 y 배수의 비율이 바로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이게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럼 이 숫자는 뭔데? 즉 y 절편의 비율인데 이게 다르면 즉 절편이 다른 거야. 이 두 개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고 상수의 비율이 다르면 절편이 다른 거야. 그럼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다르다는 말은 그거를 y는으로 고쳐서 정비례 함수 우리가 정비례식을 이용해서 평행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면 즉 평행한데 기울기는 다르니까 같으니까 만나는 점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까 전에 어떻니? 자, 머릿속으로 아빠는 이렇게 한 거지.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xy 개수의 비율은 같네. 근데 상수 개수의 비율은 다르네. 그럼 기울기는 같겠고 절편은 다르겠네. 그럼 평행하겠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 볼게. 여기는 2x-y는 6 여기는 4x-2y는 12. 자, 얘는 뭘까 그러면? 개수의 비율을 보면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것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두 개 완전히 똑같네. 그럼 똑같다는 말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했니? 그림을 그리면 두 개는 포개어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만나는 거야. 즉 이 직선에 있는 점은 전부 다 이 직선에 있는 점이랑 동일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적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모든 실수로 적으면 안 됩니다. 무수히 많다라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모양 xy 숫자로 정리했을 때 x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과 상수 개수의 비율이 다 같으면 4분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은 10분의 6은 다 같지. 그러면 두 연립방식에는 일치, 그것도 그림으로 보면 일치해서 무수히 많이 만나는 점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근데 앞에 개수는 같고 뒤에 상수 개수에 다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는 뭐다?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리는 거야. 그럼 이해하기가 쉬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경우 생깁니다. 여기는 2x-y는 3이고요. 여기는 x 플러스 y는 1인데 얘는 개수의 비율을 해보니까 1분의 2, 1분의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 다른데요? 이거 두 개 다르면 뭐니? 이 뒤에 거 해볼 필요 있니 없니? 기울기가 다르면 직선을 그림을 그리잖아.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니? 가다가 보면 무조건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게 돼. 그래서 얘는 무조건 교점이 딱 한 개 나오는 x, y가 딱 한 개 나오는 그런 해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감법으로 풀면 되는 거야 그냥. 특수한 해가 아니라는 거지. 일반적인 해는 한 개 나옵니다. 연립해서 풀면 풀리는 거야. 안 풀릴 때 특수한 해야.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친구가 연립 방식을 이렇게 줬는데 자 하나는 예를 들어 x 빼기 y는 2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방금 전에처럼 y는 3. 이거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 이거 뭐라 했어? 높이가 일정한 수평선이랬지. 그러면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y는 바로 5 나왔나? 만나는 점은 바로 5, 3인 거야. 이걸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니? 자, 이 직선은 넘기면 y는 x-이니까 이런 직선이 그려져. 그림을 정비례를 평행이동 밑으로 시키는 거 두 칸. 얘는 y는 3이니까 높이 3을 이렇게 해서 옆으로 꺼보는 거지. 그럼 만나는 점은 어디야? 바로 여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만나는 점 밑에 좌표가 5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온 거잖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특수한 애 아니야, 이것도. 단지 하나가 수평하거나 수직하거나 그런 직선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볼게요. 가감법으로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위에를 2를 곱하면 4x가 되지. 2를 곱하면 6y가 되지. 2를 곱하면 4가 되지. 밑에는 4x 플러스 6y는 4가 되지. 자, 두 개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니? 0x 더하기 0y는 0이지. 자, 식이 어떻니? xy가 누가 들어가든 성립하게 되지. 그럼 무슨 뜻이야? 포개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 이 숫자가 하나가 다르면 어떡할래? 여기가 만약 3이야. 여기가 6이 되겠지. 그럼 두 개를 빼면 2가 되거든. 자, 0x 더하기 0y가 2가 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있어. 이건 0과 곱해지는데 어떻게 0이 2가 돼? 그럼 이거를 성립하는 xy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즉 그림으로 보면 누군 거야? 수평하니까 해가 없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것과 해가 없는 것. 그거를 가감법으로 풀면 무조건 말이 되는 식이 나오잖아. 0x 더하기 0y는 0.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일치하니까. 근데 0x 더하기 0y는 2처럼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오잖아. 해가 없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 우리가 뭘 했다? 개수의 비율로 풀었다. 마지막 게 다르면 얘는 평행, 얘는 일치.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얘는 해가 없는 거다. 방금 설명 다 했던 겁니다. 이거 한 번씩 꼭 천천히 다 읽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풀면 어떤 일이 생겨? 즉 0x는 11, 0y는 11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게 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래서 어떤 해를 알려주면 어떡할까? 해를 알려주면 해를 집어넣고 다른 문자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A, B 모르잖아. 어떻게 풀어? 몰라. 근데 해를 줬잖아. x 2로 바꿔.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가 되지. 2로 바꿔. 마이너스 b를 넣으면 1은 플러스 a가 되지.
그럼 AB에 대한 연립 방식을 풀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풀면 AB가 나와. 그 AB 구했으니까 답 구하면 끝나는 거라고. 즉 해를 알려주면 해를 집어넣고 다른 문자를 구하면 되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다른 문자를 구해내면 되는 거라고. 이까지가 이제 여기에 대한 개념 체크입니다. 자, 개념 앞기 핵심 익히기 정도는 풀 수 있겠지. 풀어서 모르는 거 하고요. 일단은 저기 필수 예제까지만 다 끝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과제는 요 밑에 119쪽부터 숙제로 해와야 돼요. 일단 118쪽까지는 해서 검사 받고요. 일단 필수 예제부터 먼저 풀고 확인 체크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것도 과제로 줄게요. 집에 가서 어디까지? 연립방정식의 활용 전까지 121쪽까지 과제로 풀으면 됩니다. 여기까지.